당신이 태어나기 전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신은 태어나기 위해 어떤 결정을 했나요? 이번 출생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나와 함께 있었던 현재의 내 여동생이 나의 출생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생애의 목적은 나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생에서 내 절친한 친구였던 어머니와 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대를 선택한 이유도 부모님이 이 지상에 살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헬렌 원바흐 박사는 1977년에 최면을 통해 수집된 전생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여 미국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환생 체험을 보고한 750명의 피험자 중 81%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태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바흐 박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질문을 잘못 던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환생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결정은 조언자들과의 상의를 거쳐 마지못해 내린 결정이었던 것이다. 피험자들은 예정된 삶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종의 의무감 때문에 환생했다고 보고했다. 삶을 거듭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선택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의 힘일까? 오늘은 최면을 통해서 전생을 기억하게 된 피험자들의 이례적인 사례를 담은 책, 삶 이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원바흐 박사의 전체 피험자 중 28%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시 산다는 것에 열의를 느꼈으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번 생애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물론 내가 결정할 문제였지만 내 곁에는 내 결정을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태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죠. 선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와 함께 살게 될 이들을 모두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비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되어서 태어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봐야만 했습니다. 출생은 내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소집단의 사람들이 나의 선택을 도왔습니다. 나의 예비 부모는 화재로 15개월 된 딸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나를 무척 필요로 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집단의 구성원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지상에서 함께 모여 살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환생한 피험자 중에서 3%가 되는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조언자들이나 영적 교사들의 충고를 거스르는 일이었다고 밝혔으며 자기 스스로 환생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 67%의 사람들은 환생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난 결코 환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조언자가 깨달음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며 나를 설득했습니다. 나의 조언자는 하얀 턱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시는 일종의 영적 안내자였죠. 나는 심지어 모태 속에 있는 동안에도 유산되고 싶어 발버둥을 쳤습니다. 여성으로 환생한다는 것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험자 중 19%의 사람들은 출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거나 그런 선택을 내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난 출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 내가 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주장했죠. 나로서는 영계에서 사는 것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환생한다는 것은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체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죠. 나는 출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다른 존재가 나를 강제로 출생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세상에 환생하여 다가올 위급한 시대에 남들을 돕고 가르쳐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전체 피험자들 중 81%나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태어났다고 했으며 19%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거나 분명한 답변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보고해왔다. 하지만 환생을 선택하는데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았다는 보고는 양쪽 집단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들 중에서 10%나 되는 사람들이 현재 알고 있는 이들로부터
자신들의 출생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신들을 출생시켰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불과 0.1%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죽음 후의 세계를 주관하는 천상의 신적인 존재가 출생 전의 세계도 다스릴 거라고 추정되는 현 시대에서는 전혀 뜻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자신을 지도해주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우월한 영적 존재라기보다는 피험자들이 태어나기 전에 육체 상태에 있지 않았던 자신들의 동료였다고 많이 얘기해왔다. 51%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성을 보고 현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물론 그들의 답변 내용에는 장차 벌어질 지구 변화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현 시대에 긍정적인 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었다. 내가 20세기 말을 선택한 까닭은 현대가 바로 지구 변화가 일어나고 의식 수준이 향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기를 통하여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합일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세기 말은 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깨달음의 시대입니다. 나는 현재 수많은 영혼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함께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고차원적인 자아를 통해 알아차리고 출생을 결정했습니다. 현대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21세기는 세계적인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현 시대를 선택했습니다. 전체 피험자 중 4%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현 시기의 여성이 됐다. 그 이유는 현 시대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 여성들이 여러 가지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으며 현대의 여성은 남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높은 열의를 가지고 현 시대를 선택한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차원에서 배웠던 지식을 현 지구 차원의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전체의 30%에 달하는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개인적인 업보를 청산하는 데에 신경을 썼다. 이런 이들은 대개 환생에 대해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아무런 열의도 나타내지 않았다. 전체 피험자 중에서 27%에 달하는 이들은 인생의 목적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현대는 과학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나는 이런 시기에 뭔가를 배우고 가르치며 도와주는 삶을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남을 대접한 대로 대접받게 되어 있다.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기 위해서도 환생하는 것이다. 대개 우리는 자신이 전생에 저지른 잘못을 교정하려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스스로 선택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존재가 거대한 영적 유기체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높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영혼이 태아 속에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일까? 당신의 영혼은 언제 태아 속에 들어갔습니까? 라는 질문에 피험자들이 제시한 답변은 무척 흥미로웠다. 전체 피험자 중에 89%가 임신 6개월이 지난 뒤에야 태아 속에 들어갔거나 관련을 맺었다고 대답했다. 더구나 그 시기 이후에도 태아의 몸속을 들락거렸다고 말한 피험자들도 많았다. 그리고 33%는 출산 직전이나 출산 직후에야 태아의 의식과 자신의 의식을 합치시켰거나 그 몸속에서의 체험을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나는 출산 직전에야 태아 속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임신을 일종의 손해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나 자신은 바로 그 점을 불쾌하게 여겨 태아 속에 일찍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태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조언을 해준 지도령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들은 조산이 될 수도 있으니 임신 7개월이 된 후에 태아에 들어가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피험자들 중 20%는 태아 밖에 머무르다가 출산 직전에야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환생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임신한 그 순간부터 태아 속에 머물렀다고 보고한 피험자들도 전체의 11%나 차지했다. 이것은 임신 4개월째부터 태아의 발길질이 시작됐다는 거의 모든 피험자들의 답변 내용과 연결지어 볼 때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라 할 수 있었다. 태아가 그런 생명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태아 속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전체의 1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혀 의외였던 것이다. 원바흐 박사의 쌍둥이 피험자들은 원래부터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번 생애에서 쌍둥이의 삶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의 쌍둥이 자매는 이번 시기에 환생하기를 원했고 나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환생하기로 동의했고 쌍둥이로 태어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출생 직전에야 태아 속으로 들어갔는데 자궁 안에서 쌍둥이의 몸을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쌍둥이 중 하나는 빨강머리였고 다른 하나는 금발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료들이 믿을 만한 것이라면 복제 인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혼들이 육체적 삶을 경험하려고 지구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게 될 뿐이다. 입양아 출신의 피험자들 중에서 2명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자신들과 친부모들이 전생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양부모들이야말로 자신들과 전생에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보고했다. 이들의 경우 양부모 모두와 인연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는 양부모 중 한 사람하고만 인연이 있었다. 어떤 피험자들은 출생 전에 자신들이 양부모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고 그들의 친자식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입양이 되어서라도 가족관계를 가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태어나기도 했다. 원바흐 박사의 피험자들이 장차 입양될 운명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면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까?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피험자들이 입양아가 된 배경에는 우연이라든가 사고 같은 것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어떤 피험자는 양부모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체험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유전 정보 때문에 친부모를 선택했습니다. 양부모 역시 내가 선택했는데 나는 출생 전부터 내가 그들에게 입양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내가 현재의 양부모를 선택한 까닭은 그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내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유전 환경을 제공해 줄 부모와 성장 환경을 제공해 줄 부모를 따로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피험자들은 모든 역행 최면 중에서도 출생 여행이 가장 많은 깨우침을 주는 체험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들은 그 체험을 통해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고 그 결과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타인에 대한 자비심과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